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마라인처스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서현우 경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경장님. 네, 그러면은 저희 일단은 학교 폭력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10년간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그 정도가 점점 치밀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는 듯 하는데요. 그 경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찰에서는 일단 학교 폭력에 대응하려고 각 학교별로 이제 예방교육이랑 홍보 캠페인, 우범 소년 송치랑 선도 프로그램, 위기 청소년 사후 관리 등 많은 정책을 선제적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이 학교 폭력이 이런 정책에 비해서 계속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가정 환경, 개인, 비행 성향, 또 교육 관계 등 한 가지 원인보다는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제 하나를 큰 거를 뽑으라고 하면, 네네. 이건 제 생각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이전 세대에 비해서 네. 인터넷이나 스마트 어플, 유튜브 같은 거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배워서 더 치밀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정보로 많이 받는 반면에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컨텐츠 이런 걸 보시면 범죄에 관련된 정보 또는 폭력적인 성향의 매체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초등학생 이제 그 비율이 적었는데 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되게 학교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네, 또 거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네, 이제 또 지금은 20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네네. 온라인 수업이 이제 비대면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 관련 발생은 적지만 감소 추세인데 네네. 이제 카카오톡 계정 뺏기 이게 요즘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사이버 불링 등 이게 신종 학교 폭력이 유행하고 이제 청소년 주요 활동 공간이 이제 다 사이버 범죄 쪽으로 넘어가서 네. 네, 그게 이제 좀 되게 지능화가 돼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해지고 또 이제 좀 아이들이 토토 도박 이런 거에도 이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처음 한 6년 전인가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집단 폭력, 성 관련된 거 이제 조금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개개인별로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해서 네. 그에 대한 피해가 많아서 제 생각에는 물론 개인적인 가정 환경, 대인관계 등의 부족이 엄청 많지만 네. 요즘 좀 치밀해지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인터넷에서도 그런 걸 많이 배우고 그런 환경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사실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급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고, 물론 인터넷이 있긴 했지만, 지금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저도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많이 보는데, 저희 때하고 너무 다르게 이게 다들 개인 핸드폰이 생기고 유튜브 이런 매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핸드폰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어른들의 문화를 좀 빨리 접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 폭력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애들이 법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요. 네. 이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나 이런 것도 다 인터넷 통해서 배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이랑 다르게 이게 경찰관을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비행 청소년들은 이제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다 알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겁을 많이 겁이 별로 없죠.
심각한 문제네요. 많이 힘드실 네.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도 아이들 착한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아휴, 참. 그러면은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뭐 인터넷상에서 그런 문제도 많이 생기고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떠올려 보던가 아니면은 뭐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끼리도 뭔가 다툼이나 따돌림 등으로 인해서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친구들과의 일반적인 다툼인지 아니면 학교 폭력인지 좀 기준이 모호하다고 여겨졌던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구체적으로 학교 폭력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유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학교 폭력은 법률상 개념은 이제 학폭법이 있거든요. 학교 네네.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2조를 보면 이제 학교 내외에서 학교 안과 밖에서 초, 중 등 교육법상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엄청 길어요. 뭐 법률적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명예훼손, 모욕, 공갈 등 이렇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을 하는데 네네. 간단하게 저희가 피해자들이나 저희가 예방교육을 나갈 때 학부모 교육, 뭐 교직원 교육 나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냥 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의 모든 범죄는 이제 피해자 학생이면 다 학교 폭력입니다. 네, 네네. 모든 범죄요. 어, 그러니까 즉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의 모든 범죄는 학교 폭력으로 보시면 편하고 네네. 뭐 말씀하신 것 같이 실무적으로 이 학교 폭력을 저희가 1, 2시 상담이나 아니면 뭐 첩보 등 이렇게 들어오는 걸 처리하다 보면 네. 저희도 이제 학생 때를 겪었지만 이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피해자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똑같은 이제 똑같은 이제 두 그룹이 있는데 똑같은 행위를 했다 하지만 이 피해자가 나는 이게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학교 폭력이 되는 거고 네네. 뭐 다른 애들은 너는 괜찮니? 같은 학생이 뭐 얘한테 똑같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너는 괜찮니? 저는 장난 똑같이 쳐서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 학교 폭력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가 되게 중요한데 뭐 성 관련된 건 논의를 하고 네.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냐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고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실무적으로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학교 폭력 이제 교육청의 심의위원이거든요. 네. 네, 그 각 교육청마다 이제 그 위원들이 다 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바뀌었고 네. 거기서 이제 학교 폭력이 아닌지는 학교에서 이제 전담기구라고 있어요. 네. 전담기구라는 건 뭐 교감, 뭐 학교 폭력 예방 교사 등등 거기 다 속해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 폭력이 맞다면 뭐 대책위원회 넘기기도 하고 네. 아니면 자체 종결 아니면 뭐 그런 그 학교장 종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판단 요소는 원래 법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때 그 학생이 학교 폭력의 그 심각성, 네네. 네, 그 요소 저희가 그 판단을 할 때 네. 이제 학교 폭력 그 행위가 심각성이 있었냐, 지속성이 있었냐, 계속 뭐 몇 개월째 했냐, 아니면 일회성이냐, 그리고 뭐 고의성이 있었냐, 진행해서 이제 거기서 그것을 판단으로 이제 오인한 경우. 네네. 학교 폭력이 아닌 게 만약 거기서 이제 기초 조사를 다 하잖아요 학교에서 오인인 경우에는 이제 학교 폭력이 아닌 사유 등으로 해서 종결 처리가 가능해요. 네. 네. 그 법적으로 그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또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거기서 자치 해결제라고 또 있어요. 학교장 자체 해결제. 네. 네, 이거는 이제 경미한 학교 폭력 사안, 뭐
2주 이상 넘어가지 않고 네. 다치지 않았고 심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학교폭력 행위는 있었으나 그렇게 크지 않고 피해자도 이제 그런 학폭의 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있었지만 경미하기 때문에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종결을 하겠다, 이런 게 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서 이게 뭐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친구들께 장난인지 학교 폭력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적으로는, 이 실무적으로는 이제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도 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이제 뭐 학교 폭력 아닌 경우에 대해서의 그 절차, 그리고 학교 폭력이지만 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됐고 관계 회복이 된다면 뭐 자체 해결제, 학교장 자체 해결제, 아, 네. 그걸 넘어서면 이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가서 이제 징계를 하게 되고, 네. 네, 거기서 이제 나눠진 부분은 제 생각에는 뭐 저희도 많이 상담을 해봤지만 피해자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아, 예. 근데 솔직히 이제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님께서 네. 단순히 일회성이지만 뭐 이게 너무 학교폭력이 힘들어한다 아이가, 이렇게 하면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할 수는 없거든요, 실무적으로는. 네. 물론 이 학폭위 심의위원회 자체가 전 외부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그래도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줍니다, 저희는. 네, 거기서 이제 어차피 그에 관련돼서는 거기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뭐 불복 절차도 있고 하니까. 네. 네. 근데 좀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요. 그런 게 되게 은따 같은 경우가 정말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제 여학생들끼리 이제 은따 이런 부분은 이제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뭐 또 유형으로는 유형을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아까 엄청 길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법률 유형을 큼지막하게 나누면 이게 뭐 신체 폭력, 네. 그다음에 언어 폭력, 이제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내부적으로 경찰서에 형사처리 들어오면 거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거의 이제 여청수사팀에서 하거든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학생이 대상으로 하면 이거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해자가 만약에 성인이어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이에요. 그 모든 게 다 피해자 중심으로 네,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게 법률상에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는 자퇴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경우에 또 그냥 일반 형사사건이에요. 네, 왜냐하면 초중등 교육법상에서 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 학생들은 초중등 교육법상의 학생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이에요. 또 이런 점은 또 몰랐네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모든 사건들이 피해자 중심으로 이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네,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냐. 네, 그렇죠. 그리고 법률상의 정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면 학교 내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기구가 있어서 그런 거를 또 따라서 이제 뭔가 사건이 정의가 되기도 하고 또 그냥 이제 자체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그 다양하고 세분화된 기준으로 학교 폭력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참 많이 생겨서 다행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있는 은따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좀 은밀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눈에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수사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학교 폭력의 기준이 나뉘기도 하고 유형이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경장님께서 오랫동안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이제 그 근무를 하시면서 힘드셨던 점은 무엇이고 이제 인상 깊은 사건이 있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2010, 언제부터 했더라? 2015년부터 이 일을 했는데요. 네. 물론 처음에는 뭐 경찰이 들었으니까 힘들었는데, 네.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져서 그렇게 힘들다기보다는 네네. 좀 이제 예전에 들어왔을 때보다 아이들이 제가 주로 만나는 이게 하고 있는 업무 자체 청소년 범죄나 학교 폭력이니까 학생들을 많이 상담하고 만나는데 네. 이게 코로나19도 그렇고 요즘 혼자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 네. 예, 물론 청소년들이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니까 네. 좀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뭐 청소년의 우울증, 뭐 자해, 심리적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네. 피해자 면담을 하거나 사건 처리를 할 때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됩니다. 아, 네. 그게 요즘은 예전에는 단순히 왔을 때 학교 폭력, 뭐 제가 뭐 이런 일 당했습니다 하면 그거를 해줬으면 되는데 요즘은 상담 자체도 뭐 너무 우울해요. 막 죽고 싶어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또 연락 오면 누가 자해를 했다. 아, 네, 그리고 등등 이 심리적 문제가 이제 뭐 분노 조절 장애나 그런 게 많아서 이제 그걸 대응하는 이제 저희도 뭐 경찰관이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제 본청이나 경찰청에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전문기관이랑 협업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심리적 문제는 저희가 거의 경찰이나 그쪽에서도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네. 대응을 할 때 뭐 만약 자살 관련돼서 이제 그런 깊숙하게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면담 자체를 되게 조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바로 개입하지 않고 저희가 전문기관에 연계를 하거든요. 네. 요즘 좀 그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학교 폭력에 대응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애들도 물론 저도 그 사춘기가 있었고 하지만 요즘 애들은 뭐 저희 때보다도 좀 더 예민한 것 같아요. 감성도 풍부하고 네. 왜냐면 뭐 형제들이 없는 친구들도 많고 아, 네, 그렇죠. 네, 좀 더 개인화되었기 때문에 네. 저희 때는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학교 내에서 조정이 되고 그렇죠. 친구들끼리도 친구들 개입을 해서 뭐 너네 화해해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좀 그거랑 많이 아이들이 다르더라고 저희들 세대랑.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는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아이들이 더 예민해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우울증이나 뭐 자해 심리적 문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상담도 있고 대응을 하게 돼서 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얘에 대해서 선도를 하거나 할 때도 말 한마디 이제 잘못하면 뭐 언론에서도 나왔겠지만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압박감을 느껴서 뭐 안타까운 그런 거를 이제 뭐 자살을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좀 바로 그래서 저희도 그걸 대응할 때도 되게 뭐 혼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좀 되게 많이 어루만져 주거든요. 뭐 너의 실수이긴 하지만 뭐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 네네. 일단 그에 대해서 책임을 잘 지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처리가 잘 이렇게 되고 보호자한테 상세하게 그래서 안내해주거든요. 네. 애들이 괜히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할까봐. 네. 그리고 인상 깊은 사건이 있었다면 많긴 많은데 요새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이버 범죄가 되게 많이 넘어가거든요. 네. 뭐 저희 때도 있긴 있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여자아이들은 이제 성매매 또 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여학생을 합쳐서 뭐 족고 만난 사기라고 했거든요. 아, 네네. 네, 그 아시죠? 그 익명 어플 통해서 네네. 네, 뭐 얼마야 막 이렇게 해서 만나고 호시까지 잡아서 거기서 여학생이 있고 영화에서 볼 듯이 네네. 여학생들이 이제 뭐 성인이랑 이렇게 안 앉아 있으면 뭐 카운터입니다, 뭐 배달입니다 하면서 들어가서 때려서 이제 돈을 뜯는 게 족고 만난 사기라고. 아유. 그게 요즘
되게 유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그런 거 진짜 막 언론에서만 볼 만한 그런 거였는데 요즘 같아요. 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근래 이제 최근에 이제 유명인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의 그런 학교폭력 과거가 밝혀지면서 활동이 어려워지는 등 그런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매체에서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점들이 학생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이외에도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요즘 막 스포츠계나 연예계나 많이 터지는데 네, 저희도 이제 저희가 경찰관들 이게 학교마다 전담경찰관이 있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나가고 있는데 매년 네. 이제 학급마다 교육을 진행을 할 때 뭐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네. 저는 이제 연예인 얘기도 하긴 했지만 제 친구들 얘기도 많이 했고 어, 근데 이제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해도 학교 폭력이 발생해서 이제 제가 걔네들 면담하다 보면 가해자들이 꼭 이 얘기를 해요. 이게 학교 폭력일 줄 몰랐다.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대충 듣는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그게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네,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도 몰랐고 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설문조사 같은 걸 이제 딴 데서 해서 그 유형을 보면 학교 폭력을 왜 했냐 하면 그냥류가 제일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었다. 네. 예, 그러니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저희가 항상 해도 이제 본인한테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물론 일이 아니라고 예, 생각하니까. 물론 피해자들은 예방 교육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방 교육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내가 당했던 학교 폭력이네 하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좋은 방법도 있죠. 가해자들은 솔직히 그런 거 잘 안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일이 아니다 생각해서 이제 좀 자기한테 다가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유명인들은 좀 다르거든요. 이제 뭐 운동을 하거나 이제 뭐 연예계 쪽은 이제 본인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유명인들의 학교 폭력 언론 보도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동경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전의 과거의 비행으로 인해서 뭐 최고의 스타에서 뭐 경찰서에서 출석하고 네.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막 나오다가 하차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책임지는 모습으로 이제 두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얘 예능에서 없어졌네. 뭐 가수 중에서 얘 뭐 하차했네.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래서 소위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 이제 앞으로 뭐 배우가 되려고 하는 애들이나 네네.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는 애들은 이제 자신이 괴롭혔거나 싸웠던 친구들한테 사과를 하고 다닌대요. 요즘. 네, 맞아요. 지금 그런 거 들었던 네, 것 같아요. 그게 진짜로 있대요. 아, 네. 저희 쪽에서 물론 학생들한테 깊숙이 면담 안 했지만 네. 요즘은 이제 미리 사과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해 학생들에게는 예방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예방 교육할 때 요즘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일단은 학교 폭력에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요령은 이제 뭐 당사자들끼리 화해가 안 될 경우나 또는 그 피해가 너무 큰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는 뭐 보호자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선생님한테 이야기 먼저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뭐 사이버상에서의 그런 경우에는 자료 같은 거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 또 만약에 그런 사이버가 아닌 실제로 만나서 뭐 폭행 피해를 당하거나 뭐 금품갈취를 당했거나 하면 그때 일시 장소랑 뭐 어디에서 있었는지 정확히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도 알아놓으라고 하거든요. 네. 그와 반대로 이제 또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막 누가 명예훼손하는 글을 올리거나 뭐 자기를 욕하는 글이 있으면 똑같이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죠. 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런 뭐 얘가 먼저 시작했다고 했을 때 내가 후회하는 행위들이
처벌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합리화가 되진 네.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럴 때는 아이들한테 학교 폭력에 이제 그걸 중지를 요청을 하고 대응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이 대응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이제 피해를 당한 학교 폭력을 신고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네네, 먼저 이제 학교에 학교 폭력 피해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뭐 이제 두 번째로는 뭐 117 신고 학교 폭력 대표 번호인 117 신고를 하는 방법 네, 또 아니면 이제 전담경찰관한테 연락처를 다 알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와 별개로 이제 경찰서에 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아니고 그거는 행정 처벌이거든요. 행정 처벌. 네, 학교 내에서. 네, 그러니까 교육청 내에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1호부터 있지만 최고 심한 게 퇴학이거든요. 근데 그거 형사 처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별개로 이제 형사 처벌은 내가 학폭위 신고도 하고 싶고 경찰서에서 이 친구를 형사 처벌도 하고 싶다 하면 경찰서에 직접 방문을 해야 됩니다. 결국엔 형사처벌. 네, 맞아요. 뭐 성 관련된 범죄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인지를 해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자체적인 처리가 힘들어서. 네, 그것도 있고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는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한테 신고 의무자로서 저희한테 신고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응 방법은 뭐 주변에 도움을 먼저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절대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해결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피해자들도 신고를 많이 해요. 피해자들도. 예, 요즘은 교육이 많이 잘 돼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다행이기도 한데 다만 아까 같이 좀 애매한 부분들도 그냥 신고를 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관련 절차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인들의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좀 선망하는 그런 대상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와 닿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이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다양해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학생들한테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방관자든 이제 그런 여러 학생들한테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뭐 이것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많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는데 학교 폭력은 일단 범죄고 뭐 피해자, 관가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군가한테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거든요. 뭐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나 방관자한테도 뭐 이 순간에서는 단순히 장난이지만 재미로 한 일이겠지만 그 행동이 미래의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분들도 혼자 버티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을 하세요. 이렇게 남기고 싶네요. 네, 너무 멋진 한마디시네요. 네네. 네, 맞아요. 뭔가 혼자서 끙끙 앓는다고 하면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일이라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모든 학생들이 명심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건전한 학교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저도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너무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인터뷰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좋은 컨텐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너무 감사해요, 경장님.